다음은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군 국회의원 이계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에 또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서 똑같이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총리님. 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이 초기 대응이 크게 미흡해서 골든 타임을 놓치고 우리는 조기 차단에 실패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지금까지 이 메르스 대응이 총체적으로 미흡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뭐 또 잘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가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기에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고 또 그 과정에서 격리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신속하고 충분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총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흡한 총체적인 책임은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병관리본부장입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전까지 총괄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던 총리 대응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책임일까요? 지금은 온 힘을 다 모아서 이 메르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봐서 고쳐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방역 대책,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총리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종료가 되고 나서 반드시 전체적인 과정을 점검을 해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요. 또 그에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한 뒤에 여러 가지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 개선, 또 제도적인 장치들을 간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대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 원인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정부는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 감염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명확한 제시가 없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에 이 감염 원인 그리고 전파 경로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역학조사 인력 요원들이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또 이 질병관리본부에 국민들에게 예방 수칙이나 행동 요령들을 알려줄 홍보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뭐 낙타고기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등의 코미디 같은 그런 예방 수칙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총리님 소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그 의학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은 공기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메르스는 병원 감염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병원 감염이 문제고 지역 감염 또 공기 감염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은 좀 큰 걱정을 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역학조사관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을 합니다. 이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에 역학조사관이 32명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4배 가까이 단기간이지만은 그렇게 좀 증원을 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역학조사관들도 지금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러니까 수칙에 대한 홍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초기에 늦었고 좀 더 빨리 했어야 된다 이런 그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이런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 또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메모하고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태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공공 의료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의료 병상 기준으로 보면 지금 공공 의료 기능이 약 12%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이 77%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제가 방금 지적을 했던 이 역학조사 인력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소위 예방의학 분야의 이 전문가들이 주로 그분들을 수요로 하는 곳은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 기능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우수한 인력이 그 분야, 예방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 말에 경남 진주 의료원을 폐쇄했던 조치,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제 공공의료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료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 부분에 관해서도 비중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 정부의 역량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이 현재의 메르스 사태가 언제까지 종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정부가 민간과 정부 부문뿐만 아니고 또 중앙과 지방 또 군, 학교 이렇게 인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이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염병의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이 생겨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이 종식을 얘기할 수 없고 또 그게 어떻게 번져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끝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이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하고 책임감 있는 이 대응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지역구 한평이 주산지 중에 하나입니다만 양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추는 보니까 작년보다 올랐다가 이달 들어서 아주 폭락세로 다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폭락이라기보다는 올랐다가 이제 정상 상태로 조금 들어서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 대관령에 여름 고냉지 채소의 식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가 좀 부족할 것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하다고요. 그래서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보란듯이 슬그머니 중국산이나 외국산을 또 수입해서 농민들 가슴에 멍이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결정하셨죠?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그 몇몇 품목들이 이 오늘 양파, 폭등이 배추 우려되는 것들 때문에 이 저율 할당 관세로 수입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런 그 가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정 부분의 수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파값이 떨어질 때는 정부 뚜렷한 대책도 내주지 못하면서 가격이 모처럼 올라가지고 아직 출하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서 벌써 수입부터 결정한단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 이 농산물은 그 생산과 소비의 그 특성상 이 생산이나 소비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아주 폭락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의 계약 재배라든지 수매 비축 이런 걸 해왔습니다. 장관님의 특히 변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이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걱정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 차제에 농산물 가격 안정제 그동안 논의됐던 한번 이 정부에서도 지자체에도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까지 2년 한 3개월 지났습니다만은 물가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수입을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예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격 안정대라고 일정한 범위 내에 가격을 제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생산자와 지자체가 스스로 조직을 하고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일정 부분 매칭을 해서 이 수급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고 그런 사업을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저 드립니다. 생산비 정도는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전국의 15개 지자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자꾸 아우성이고 그러니까요. 중앙정부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또 한중 FTA로 인해서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를 어느 정도로 농림부에서는 산정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20년간에 걸쳐서 대개 국내 농축산물, 임산물 쪽에 직접적인 생산의 감소액은 대략 한 1,5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1,500억?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6년 후까지 3조 4천억 정도의 이 농수산 피해가 예상된다. 이건 한중 FTA 피해가 예상되고 그 안에 상당 부분 또 농수산업도 포함이 돼 있겠죠. 이런 이 산자부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또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이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산자부 발표가 이 피해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막 그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한중 FTA의 피해 규모가 적게 나타난 것은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고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양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물론이고 이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 또 넓어진 이 경제 영토를 활용한 수출 증대 이런 걸 위해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FTA 피해 대책으로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이 피해 보전 직불제 있죠. 네. 시행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흡한 원인을 보니까 발동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동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발동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정부에서 홍보를 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님의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도 사실 피해 보전 직불과 관련해서는 발동 요건을 80%에서 90%로 또 보전 비율도 80%에서 90%로 지금까지 조금씩 이렇게 고쳐왔습니다. 시행 기간도 당초에 7년에서 현재 10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지난해 우리가 한영연방 FTA 때 한중 FTA 대책을 마련할 때는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 여야정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 마련 시에 같이 좀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네. 또 감소뿐만이 아니고 속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농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 보전의 어떤 기능, 그건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것과 관련해서 농지 감소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생태 보존 직불금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도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직불금 제도를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해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9개 종류의 직불금이 있고 전체적으로 순직불금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정도 또 직불성 이런 지원까지 합하면 거의 2조 3천억 정도의 직불금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조금 더 예를 들면 확대를 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생태 보전 직불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그 유사한 직불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의 중복성이라든지 혹은 또 설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이 좀 공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 장관님. 예, 미국 종합처리장 아시죠? 예. RPC라고 부릅니다만 이 RPC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간 시설은 지금 거의 반 정도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관장하는 시설도 대부분이 지금 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요금 문제 좀 잠깐 짚어보기 위해서 장관님 나오시겠습니다. 지금 이 건조 저장 시설에는 RPC에 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 내에 공정만 다른 이 도정 시설은 또 산업용 전기를 부과하거든요. 이 부분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같은 공정대라도 그 작업의 성격이 다르면은 그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게 뭐 일반적입니다. 뭐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택 시설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만 그 정화조 설비에는 산업용 전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달리 이렇게 그 요금 체계를 가져간다 그래서 뭐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기 그 같은 공장 내에서 예. 그러니까 같은 공장 내에서 요금 체계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럼 도정 시설이 산업용으로 도정 시설이 농업용 시설인가요? 아니면 뭐 제조업을 하는 제조업입니다. 시설인가요? 제조업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거는 뭐 국제 그 표준 산업 분류에도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의 그 산업 분류에도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RPC가 굉장히 경영이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측면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또 동일한 공장 내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을 하셔서 RPC 전반에 대한 이 전기요금 부과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뭐 농업 전기를 확대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전기요금 산업용에 대해서 전기요금 그 할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토요일 날 중부하 부분을 경부하로 바꿨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 도정 시설이 뭐 24시간 일주일 내내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도정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예, 경제부총리. 국내산 민물장어 주산지가 주로 어딘지 아시나요? 네, 원인 지역구 그 근처에. 제 지역구가 태반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수입산은 또 아주 시장 점유율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원가 미만의 생산원가 미만으로 출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가가 낮기 때문에. 이 생산 어민들의 아우성이 뭐냐면 이 지역의 이 통관 있죠, 통관? 네. 통관과 원산지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네. 이 통관 절차도 보면 제도가 허술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 수입업자들로부터 샘플을 제출받아서 유관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이 원산지 단속도 보면 실적이 최근에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통관 및 원산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물장어 의가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장어 수입이 7, 8월에 아마 집중적으로 이루는 것 같은데 이때 통관 관리를 대폭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민물장어뿐 아니라 우리 농림업, 축산 뭐 이런 쪽에 원산지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우리 생산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하여튼 이 원산지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민물장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원산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관세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 지역 현안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군 전차포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사격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30년째 소음과 진동 때문에 큰 피해를 보면서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해야 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어떤 협의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 차제에 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나 또 주민들의 어떤 그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전차포 사격장과 유사한 지역들이 밀집해 있는 전방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총리님 말씀 의원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건 93년도부터 이전을 검토 추진해 오는데 계속 이제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서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역시 그 지역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갈등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텐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오랜 문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X 관련인데요. 지금 서대전 경유선이 익산까지 가고 중단이 됩니다. 그 선을 연장을 좀 해서 김제, 장성, 광주로 있는 그런 노선이 가능한데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난번 총리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번 검토를 관련 부처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따뜻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